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힘이 되어드릴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5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떤 혜택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이제 계속 깊어지면서 어르신들의 그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이게 정말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부 발표 자료라든지 관련 법 개정 내용, 또 여러 연구 보고서들,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할 그런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또 앞으로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좋겠네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복지 이야기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궁금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 바로 소득 지원일 텐데요.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이죠. 이게 또 2025년에 달라졌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소득 지원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그 기준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기준연금액이라고 하죠. 이게 인상됐습니다. 혼자 사신 어르신이라면 월 최대 한 40만 1,000원 정도,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월 최대 약 64만 2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꽤 오른 금액이에요. 와, 혼자시면 40만 원, 부부는 64만 원이요. 야, 이거 정말 생활에 큰 보탬이 되겠는데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꼭 최대라는 말이 붙던데, 그럼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조건이 있나요? 특히 제가 본 어떤 글에서는 집 한 채 있으면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요. 소득하고 재산을 같이 합쳐서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경우는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받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같은 재산, 또 은행 예금 같은 금융재산까지 다 소득으로 바꿔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건 그건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살고 계신 집의 가격이나 종류, 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재산가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그런 공제 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사시면 기본적으로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요. 또 금융재산도 2천만 원까지는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군요. 공제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유,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그냥 단정하지 마시고요. 꼭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이거든요. 여기 꼭 문의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격이 되더라도 이걸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나와요. 맞아요. 신청해야 준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미리 포기하지 말고 꼭 상담 받아봐야겠어요. 기초연금 말고 다른 소득 지원은 또 없나요? 자료 보니까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안에 생계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 생계급여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5년부터요. 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때 그 버시는 소득, 근로소득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75세 이상 어르신만 추가로 더 빼드렸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월 2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번 돈의 30%를 추가로 또 빼줍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아르바이트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요. 기본 20만 원 빼주고 남은 80만 원의 30%면 24만 원이잖아요. 그걸 또 빼줘서 실제로는 100만 원 벌었지만 56만 원만 번 걸로 계산해 준다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와, 계산 빠르시네요. 와, 이렇게 되면 소득 기준 넘어서 생계급여 못 받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받고 계셨다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좀 더 활기차게 일도 하시고 또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조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받으실 수 있게 되거나 급여액이 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소득주환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2026년에 예정된 건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도 법 개정 관련 내용에서 아주 강조되었던 부분이에요. 바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는 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요? 그게 폐지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저도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이것 때문에 좀 속상해 하시는 걸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르신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의료급여 받으실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돼도요. 따로 사는 자녀가, 그러니까 아들, 딸이 소득이나 재산이 좀 일정 수준 이상이 있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자녀한테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아프신데도 병원비 지원을 못 받아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 자녀 때문에 정작 본인은 혜택을 못 받는 좀 억울한 면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26년부터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돈을 잘 버는지 재산이 많은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직 어르신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만 보고 의료급여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자녀들한테 괜히 미안해하거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또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일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야, 2026년이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르신들 건강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이잖아요. 아픈 데는 늘어나고 병원 갈 일도 많아지는데 이 병원비 부담을 좀 덜어주는 혜택들도 중요하죠. 자료 중에 보니까 국가 건강검진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국가건강검진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으실 수 있죠.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뭐 이런 걸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만 66세가 되시는 해에 받는 승해 전환기 건강검진입니다. 이게 일반 검진보다 항목이 훨씬 더 많아요. 골밀도 검사, 여성분들,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생활습관 평가 이런 게 추가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때 인지기능 장애 검사, 그러니까 치매 선별 검사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아, 66세 검진은 더 특별하군요. 치매 검사까지요? 네, 치매는 정말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66세 생애 전환기 검진, 이건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요즘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19도 다시 좀 유행할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도 있던데 예방접종 지원은 어떤가요? 이것도 자료에 있었죠. 맞습니다. 예방만큼 좋은 건강관리는 없죠.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가을, 보통 10월쯤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지정된 동네 병원에서 맞으시면 되고요. 코로나19 백신 역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무료 접종 대상하고 시기가 정해지니까요. 질병관리청 발표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폐렴구균 백신인데요. 이것도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평생 딱 한 번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은 PPSV23이고요. 혹시 아직 안 맞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께 폐렴이 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폐렴구균은 평생 한 번이군요. 네, 그리고 결핵검진도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챙겨야 할 예방접종이 꽤 많네요. 독감, 코로나, 폐렴구균, 결핵까지. 잘 챙겨 맞으면 정말 큰 병 걱정을 덜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어르신들 보면 치아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임플란트나 틀니,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 부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 중에 임플란트 2개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치과 치료비 부담 크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평생에 걸쳐서 임플란트를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비윤의 딱 30%만 본인이 내시면 되는 거예요. 부분 틀리나 전체 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30% 본인 부담으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30% 부담이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이게 정말 큰 혜택인데요. 보통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근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한 30에서 40만 원대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틀니도 마찬가지고요. 와, 임플란트 2개, 틀니까지 30% 부담이라니. 이야, 이건 정말 몰랐으면 큰 손해볼 뻔했네요. 치과 가기 전에 꼭 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그럼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추가 지원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 30% 본인 부담금마저도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꼭 주민센터나 지역 보건소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이야기도 자료에 있었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요, 고령이나 치매,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같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시면요, 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어르신 몸 상태나 마음 상태를 좀 조사를 하고 또 의사 소견서 같은 걸 검토해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있어요. 아, 등급을 먼저 받아야 하는군요. 네, 그렇죠. 등급을 받으시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식사 도움, 세면,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보조, 외출 동행, 간단한 집안 청소 같은 걸 도와드리는 재가급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르신이 이제 주간보호센터, 흔히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아니면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시거나 주야간으로 이용하시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든 비용의 한 15%에서 2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집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거나 선택할 수 있군요. 편리하겠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돌봄 통합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게 시행되면 장기 요양보험이랑은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 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의 핵심 목표는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걸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떠냐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돌봄이 필요하면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식사 해결이 어려우면 또 다른 데 알아보고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따로따로 알아보고 신청해서 좀 번거로웠잖아요. 맞아요. 여기저기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그렇죠. 근데 이 법이 시행되면 어르신이나 가족이 주민센터 같은 곳에 한 번만 딱 신청하면요. 그 분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 돌봄 서비스, 주거 지원, 식사 지원, 건강 관리까지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다 상담받고 서로 연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어르신이 집에서도 계속 필요한 의료 처치나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요양보호사의 돌봄도 받고 식사 배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하는 거죠. 와, 정말 통합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여기저기 알아볼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하고 안심될 것 같아요. 특히 혼자 사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을 많이들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은퇴하신 후에도 좀 활기차게 생활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그리고 여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도 늘리고 또 소득에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정부 발표 자료를 보니까요. 2025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약 110만 개 수준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6년에는 5만 4천 개를 더 늘려서 총 115만 2천 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15만 개요?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네요.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다면 저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나 또 예전 경험,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서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동네 주변 환경 깨끗하게 가꾸거나 초등학교 앞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하시거나 아니면 공원이나 놀이터 시설물 관리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성격의 활동입니다. 보통 한 달에 30시간 정도 활동하시고 활동비로 월 30만 원 내외를 받으십니다. 주로 기초연금 받으시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세요. 아, 가볍게 용돈벌이 하면서 봉사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이나 능력을 좀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선생님 하셨던 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학습 지도를 돕는다거나 간호사 경력이 있는 분이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건강상담을 해주시는 식이죠. 그 외에도 취약 노인 가정 방문 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보조 같은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공익활동형보다는 활동시간이 좀 길어서 보통 월 60시간 정도 일하시고요. 급여도 한 76만 원 수준으로 더 높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일부 좀 전문성이 필요한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오, 이건 제 경력을 살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3번째는 민관형 일자리입니다. 이건 아예 기업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형태인데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택배 배송이나 물류관리 보조, 아니면 식품회사나 제조업체 같은 데서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건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고요. 급여나 근무 조건은 그 해당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와,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부터 내 경험을 살리는 일, 그리고 아예 기업에 취업하는 것까지 이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어떤 연구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께 소득 보충 효과도 있지만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하고 또 사회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고립감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도 아주 크고요. 그렇죠.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죠. 네.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보통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거주하시는 곳 근처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또는 주민센터에서 참여자를 모집하니까요.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도 좋지만 좀 더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활동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경복궁, 덕수궁 같은 고궁이나 국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국공립박물관, 미술관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영화관에서도 보통 어르신 우대 요금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입니다. 이게 원래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좀 소규모로 시범 운용되던 사업인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연 10만 원 상당의 스포츠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요가, 필라테스, 심지어 당구장까지 다양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 상품권이요? 와, 이거 정말 신선한데요. 운동에서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네요. 이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이것도 주민센터에 가면 되나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의 출처가
주로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비공식적인 경로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신청 방법도 주민센터가 아니라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라는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거나 특정 전화번호 1551-9998로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뭐 일부 지자체에서만 하는 건지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합니다. 아, 그럼 아직 확실한 건 아니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무작정 믿기보다는 언급된 전화번호로 직접 문의해 보시거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느냐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소문 단계일 수도 있으니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상품권 정보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께 연간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뭐 컴퓨터, 외국어, 악기, 미술 같은 취미 교양 강좌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강좌 같은 것들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분야가 있다면 이 기회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평생교육 바우처까지 정말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서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겠네요.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제 슬슬 생활 속 불편함을 좀 덜어주는 지원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외출할 때 보면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은 무료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이 지하철이 운행되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거나 주민센터나 지정은행에서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KTX나 SRT 같은 고속열차는 주중,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운임의 3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할인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예매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요일 상관없이 30% 할인이 됩니다. 고속버스도 일부 회사나 노선에 따라서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 KTX는 주중에만 할인이군요. 그것도 알아둬야겠네요.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정부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K패스라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것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별도 방식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더 유리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일정 금액 가령 5만 5천 원 정도만 내면 한 달 동안 정해진 한도, 예를 들어 20만 원 내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정액권 같은 걸 도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K패스 환급률을 현재 일반인 20%에서 어르신은 30%로 더 높여주는 방식 같은 것들이 논의 중입니다. 와, 한 달에 정해진 돈만 내고 마음껏 대중교통을 탈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이것도 2026년을 좀 기대해 봐야겠네요. 네, 이게 확정되어 시행되면 외출하실 때 교통비 걱정을 정말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주거나 다른 생활 편의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역시 아주 중요하죠.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시도록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설계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의 3배인 연 3천 가구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주택단지 안에 복지관 같은 시설을 같이 지어서요. 입주하신 어르신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거기서 바로 돌봄이나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집이랑 복지시설이 같이 있다니 정말 편리하겠네요. 좋죠. 또 소득이나 재산이 좀 적으신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은 현재 살고 계신 집에 재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고요. 전기요금도 소득 기준 등에 따라서 월 최대 1만 6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TV 수신료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받으실 수 있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특히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겨울철 난방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의 혜택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와, 요금 감면 혜택도 정말 다양하네요. 전기, 가스, TV 수신료, 수도요금, 난방비까지. 네. 그리고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 화재 감지기나 가스 누출 감지기 그리고 응급 상황 시에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119나 자녀분께 바로 연락이 가는 그런 응급 호출기 같은 것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거 정말 안심되겠네요. 그렇죠.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네요. 고령자 복지주택부터 각종 요금 감면, 응급안전 서비스까지 정말 촘촘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많아도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몰라서 신청 못하면 정말 그림에 떡이니까요. 다행히 대부분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 신청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의료, 주거 다 포함해서요. 각종 요금 감면, 전기, 가스, 통신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이런 것들은요. 모두 살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도 부르죠. 거기에 가시면 한 곳에서 다 상담받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대부분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되는군요. 네, 가실 때는 본인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 자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거주지 근처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또는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 같은 곳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나 관련 서비스 이용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1577-1000번으로 상담받으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요. 요즘 인터넷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어르신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정부의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www.복지로.go.kr 나 정부24 www.gov.co.kr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복지로랑 정부24 기억해둬야겠네요.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건보공단,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까지 신청 방법도 다양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조차 잘 모르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전화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그냥 129만 누르시면 돼요. 129번이요? 네, 129번. 여기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하시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복지 종합 안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번,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와, 전화번호까지 정말 든든한데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의 모든 복지 혜택은 신청주의에 기반합니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혜택 말고도 각 시도나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아, 지자체별로 또 다른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어르신들 목욕비나 임의용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런 정보는 주민센터 소식지나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내가 살고 있는 동네만의 특별한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이 아주 현명합니다.
놓치면 아깝잖아요. 와,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이 쏟아졌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5년 이후 어르신 복지 혜택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되는 거, 일하시는 어르신 소득공제 확대되는 거, 또 2026년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무료 건강검진이랑 예방접종 잘 챙겨야 하고 임플란트랑 틀니 지원도 꼭 알아둬야겠어요.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랑 2026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노인 일자리 확대,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나 교통비 지원, 주거 안정 지원까지 정말 많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소중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같은 변화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혜택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아직 잘 모르시는 친구분이나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요. 오늘 들으신 내용 꼭 좀 나눠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요. 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면서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정책은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진 그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또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활기차게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그 통합 돌봄이라든지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같은 정책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요,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어르신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주체가 되시거나 세대 간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미래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시네요. 단순히 받는 것을 넘어서 역할까지 정말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깊이 파헤쳐본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